2022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의 경제 공동체, 이재명 사단, 이걸 조사하, 이겁니다. 경제 공동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할 때 사용됐던 단어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재명 사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최순실을 봤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답게 성남FC 관련 사건은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줄기, 이 수상한 덩어리는 이미 뽑혀져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월 14일이죠. 윤익은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재명 씨를 송치의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하명을 받은 하명수사라고 했고,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을까요? 뭔가 급하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 지난 6월입니다. SBS가 이런 사실을 하나 보도했습니다. 2014년 10월 지금 성남 두산타워인가요? 그 문제의 두산 건물, 그걸 짓기 위해서 2014년 10월에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두산신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원래는 그 땅은 1996년 73억 원인가 주고 병원을 짓기 위해서 두산의료재단이 구입한 땅이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래서 병원 용지로 돼 있는데 요거를 용도 변경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공문에 용도 변경을 해주면 축구단인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요거를 SBS가 찾아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난 2015년 7월 달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두산그룹은 거기에 분당 두산타워를 짓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15년 7월이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성남FC에 대한 후원, 광고를 하겠다라는 협약을 두산건설하고 맺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SBS가 밝혀서 보도하자 이재명, 그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이죠. 뭐라고 기자들한테 대꾸를 했는가 하면, 해명을 했는가 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두산그룹 본사를 유치했기 때문에 300에서 4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유입한다. 뭐 직원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이 들어왔으니까 지방소득세 등 세원이 추가로 발굴됐다. 그리고 그 땅이 2015년까지면 거의 20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었죠. 두산이 병원을 안 지었으니까. 이유는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거기에 뭐 분당 서울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이유를 댔겠죠. 흉물로 남아있던 뷰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도 이익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와서 살게 했고 세금을 더 받게 했고 흉물을 처분했으니 성남시에게는 이익이다. 그리고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활동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는 그때 인허가 처분을 해줬는데 그거는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공무원들이 다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심의 등을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한 후 성남FC 축구단은 성남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광고를 유치해서 그 광고비로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잘한 걸 수도 있죠. 한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국가도 줬는데 뭐 이거 못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이제 밝혀지는가 하면요, 요런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난 6월달 지방선거에서 신상진 씨가 성남시장, 국힘당 후보였죠. 그가 당선되면서 조목조목 성남시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또 성남지청에 박은정 검사가 있을 땐 수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성남지청 검사들은 하려고 그랬죠. 티격태격 하다가 상위기관인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 재개를 하라고 하면서 하나씩 밝혀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지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남FC가 광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유치한 사람들한테는 수수료? 광고 수수료? 뭐 자기네들은 성과급이라고 표현하더만요. 이거를 주었습니다. 근데 무려 얼마를 주는가 하면 광고 긁어온 금액의 10%를 줍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2015년에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는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아니라 법인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런 단체예요. 그런 희망살림으로부터 거기는 오히려 성남시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19억 원이 성남FC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10%가 1억 9천이죠. 거기 약간 적은 1억 7,200여만 원을 이 성남FC 마케팅 실장이었던 이모 씨가 받습니다. 근데 이 후원금은요, 희망살림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성남FC에 돈을 댑니까? 요 내역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이버, 우리 대표적인 포털이죠. 네이버가 희망살림한테 준 돈 39억 원 중에 그 중에서 19억을 희망살림이 일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성남시에 뭔가 돈을 주고 뭔가 받아내고 싶은데 중간 단계로 희망살림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희망살림이란 데가 뭐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39억 원을 받아서 이제 아까 19억 원은 이모 씨한테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한 거고, 사실은 40억, 네이버로부터 40억 받아서 39억 원을 성남FC에 그대로 전달해 줬네. 희망살림. 그러니까 네이버가 우회 통로로 이용한 걸로 보이죠. 1억 원 정도는 희망살림이 받았으니까 그거는 뭐 비용인가 아니면 진짜 후원금인가,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죠. 변명을 대겠죠. 하여간 이러한 공익법인이 사기업을 대신해 성남FC의 광고비를 대납한 거죠. 요걸 가만히 보면은 윤미향, 뭐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위안부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갖고 별장형 주택을 사가지고 자기네 뭐 사용했고, 그 남편 보안법 위반 받았던 그 사람도 누구를 데리고 와서 만나고 그렇게 사용했죠. 네. 그런 게 얼뜩 떠오릅니다. 근데 이 희망살림이 이제 자기네가 그 위안부 정의연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자기네 그 후원금 받은 거 처리한 자료가 엉터리였다는 건 이미 작년 재작년에 다 나왔었잖아요.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희망살림이 관계당국에 제출한 그 내용하고 또 성남FC에 들어온 그 계좌로 들어온 돈하고 서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럼 희망살림하고 성남시는 무슨 관계냐 보게 되면, 이재명 씨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시민부채 탕감을 위한 성남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힙니다. 이 계획을 밝히기 5개월 전에 희망살림이 만들어지는데, 이 희망살림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모금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죠. 이 희망살림은 서울시에 등록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희망살림을 그때 이끌었던 사람, 2015년까지 이끌었던 대표가 누구냐? 잘 기억하십시오. 이헌욱입니다. 이헌욱. 이헌욱이 누구냐? 지금 이재명 씨 집이 성남 분당에 있죠. 그 유명한 아파트에 있죠. 맨 꼭대기층에 있죠. 그 옆집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재명 씨가 시장할 때 해갖고 거기에 대장동 게이트 가지고 연루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도시주택공사가 바로 이재명 도지사 바로 옆집, 같은 평수의 집을 사서 전세로 샀다 그랬던가요? 거기를 직원들 숙소로 썼다라고 하는데, 그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겁니다. 근데 그 기간 사이에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는 배모 전 사무관을 통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쇠고기도 몇십 인분, 초밥도 몇십 인분을 배달받습니다. 그걸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 경기도시 주택도시공사 직원 숙소라고 빌린 그쪽 방 먹인 거 아니야? 그럼 그 방의 정체는 뭐야? 바로 이때 사장이 이헌익 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 불법 선거 캠프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죠. 비선 캠프. 이헌욱 씨는 희망살림의 대표로 2015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2020년부터는 이재명 측근이만 갈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하면서, 그걸 사장을 할 때 이재명 씨 살림집 바로 옆집을 빌려서 직원 숙소로 했는데, 직원은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헌욱 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에는 성남FC 그 축구단의 감사를 맡았습니다. 아까 네이버로부터 39억 원을 받고 희망살림 거쳐받았는데, 그죠? 이상하죠? 그 이재명 씨 옆집 집을 경기도시개발공사가 GH로 약칭하는데 9억 5천만 원에 2년간 2020년 8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끝났겠네. 임대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현재는 조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하고 성남시 의회, 희망살림은, 이 성남시 의회는 그때 누가 이끌었는지 아시죠? 그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가는, 원래는 국힘당 전신인 그쪽 당에 있다가 일로 옮겨가서 성남시 의장이 하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끌을 때죠. 이 새 희망살림 성남시 의회는 2014년 9월 12일 빚당감 프로젝트 출범식을 합니다. 아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롤링 주빌리라고 합니다. 롤링 주빌리. 롤링 주빌리 어원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 빚을 잔뜩 진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빚을 못 갚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은행에서 빌렸거나 빌렸거나, 그거를 1,000만 원 빌렸는데 그걸 싸게 해서 500만 원 빌린 걸 해서 사들인 다음에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이 롤링 주빌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롤링 주빌리 출범식을 하는 거죠. 이거 하게 되면 인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 성남시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만들겠다는데 그것도 2015년에 문을 엽니다. 그때 네이버하고 성남FC가 희망살림을 끼고 후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남시 희망살림, 성남FC, 네이버, 이것이 2015년 5월 달에 빚당감 프로젝트 참여하겠다면서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면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2년간 광고료로 주고, 그리고 성남FC는 롤링 주빌리 로고를 메인 스포츠 광고로 표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금액의 10%는 누군가가 39억이면 3.9억 원쯤 되겠네. 그걸 누군가가 받아가는데 이걸 받아간 사람이 거의 세 사람으로 압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자가 협약을 맺을 때 그때는 이제 이현옥 씨는 떠났고 재윤경 씨가 희망살림 상임이사, 대표 상임이사로 돼 있는데 그는 누구냐? 이분은 지금 6년 전에 있었던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을 하고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있죠. 더불어시민당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를 맡았습니다. 희망살림, 재윤경, 이현옥. 제가 아까 이재명 사단이 궁금하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원금 광고비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이제 몇 사람들이 봤는데 그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18년 선거에서 이재명 씨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옮겨가게 되니까 그 직전까지 성남FC가 후원받는 광고가 있었죠. 거기에 90%를 특정인한테 집중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아까 1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늘 궁금한 게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재산이 32억인가라고 33억인가 신고했는데 이 부인인 김혜경 씨한테 소고기 사다 해주고 했던 그 배모 사무관은 가족 자기 이름 명의로 집을 4채 갖고 있는데 그게 시가로 80억쯤 된다 그러죠. 어떻게 부하가 더 부자냐. 자, 이 성과 광고 유치로는 90% 이상을 몇 사람이 독식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씨 측은 기자들한테 그때 뭐라고 설명했나 하면 성남FC 규정에 따라서 광고를 유치한 사람들에게 성과 보수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린 부당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과금 지급 지침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2014년에 만들어지면 10% 이하에 대해서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때 돈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90% 이상이 특정한 사람한테 몰리냐 이거. 이러한 사실들이 신상진 씨가 이제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도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건 검찰청장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이재명 씨는 30몇억 밖에 재산이 없는데 그가 변호사 할 때 직원으로 있던 나중에 경기도 사무관이 되는 사람은 재산이 80억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자 모든 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지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근데 희망살림이라는 데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뭐 도와준다고 하는 단체에 이 좀 민주당 성향, 운동권 성향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묘하게 돈 빼먹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많이 후원했던 사람이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셋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건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은 못 드리지만 이런 윤곽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제 공동체, 이재명의 사단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고구마 줄기는 이미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그분이 돈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 내가 돈 받았어? 이거잖아요. 나 안 받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 만나 이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도 되고 감옥도 갔습니다. 경제 공동체란 말이 나왔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